수준에서 현재 매도를 계획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큰 후회를 동반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반등의 시기는 찾아온다. 보유하십시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47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금리가 3% 인하되었다고 하던데 왜 저는 아직도 5%인가요? 압박이 커지고 있네요. 평촌 더샵 아이파크 34평 매도하고 24평으로 갈아타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락된 금액의 매도를 계획하신다라고 한다면 향후 엄청난 큰 후회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대출에 대한 부담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전지역 일대에서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도권 전반적인 모든 전지역 일대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억대 수준에서 현재 매도를 계획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에 완전히 바닥 금액에 매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파트가 다시 반등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큰 후회를 동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시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뭐 상단 8%대까지 갔었지만 지금 현재 하단 기준이 3%대 수준까지 인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그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인하된 금리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반기에 대출이 왜 부담이 줄어드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왜 보유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중거금리라고 합니다. 이 기준금리를 중거금리라고 하는데 중거금리는 변동금리의 호픽스 금리로 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 사연을 보니까 변동금리로 아마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중거금리, 호픽스 금리로 산정이 된다. 이 중거금리에 은행권이 선정하는 가산금리, 가산금리를 더해서 우대금리를 뺀 이 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산금리와 이 우대금리는 처음에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의 금리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서 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받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조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행권에 가셔서 다시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신용도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은행권에선 수용해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또다시 조정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실행하셔야만 하는데 만약에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조정받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려면 이 중고금리, 이 코픽스 금리가 떨어져야만 하겠죠. 그리고 하락된 이 코픽스 금리가 반영이 돼야만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변동금리, 코픽스 금리는 6개월 또는 1년 기준으로 변동이 됩니다. 대다수가 6개월 변동으로 많이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에서 코픽스 금리로 산정이 보통 대다수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에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2021년 6월 15일 기준에서부터 이 코픽스 금리의 추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이 코픽스 금리를 매월 15일마다 공시를 하는데 6월 15일에 만약에 0.8%였는데 이때 당시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6개월 변동이다 보니 2021년 12월 달 기준에서 금리가 변동된 금리로 다시 재산정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채권 금리가 굉장히 상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1.7%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대출을 실행했던 분은 12월 달에 변동금리다 보니까 6개월 뒤인 12월 높아진 금리로 다시 재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5일 이 당시에 금리가 2%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2022년 12월 달에 금리가 몇 %까지 상승을 했냐면 4.3%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0.8% 수준의 중고금리가 4.3%대까지 상승을 한 거다. 그러다 보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지금 현재 2023년 4월 15일 기준에서 본다면 정점을 찍고 지금 하락했습니다. 3.5% 수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2022년 12월 6개월 뒤인 2023년 6월 15일 이 기준에서 만약에 대출금리가 3.3%대까지 다시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의 대출금리가 몇 % 정도 하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로 가상금리를 2%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우대금리를 0.5% 정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021년 6월 15일 0.8%였던 중고금리, 코픽스 금리를 가상금리로 더하게 되면 2.8%, 여기에 우대금리 0.5% 적용하면 금리가 몇 %였죠? 약 2.3%. 따라서 처음에 대출을 실행했던 건 2.3%, 2%대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6개월마다 변동이다 보니 2021년 12월 15일 금리가 높아졌고 또 여기에서 6개월 뒤인 6월 15일 금리가 또 높아졌고 그리고 금리가 정점이었던 2022년 12월 15일 이 기준에서 다시 재산정을 해본다면 4.3에서 가상금리 2% 더한 6.3 여기에 우대금리 0.5를 빼주게 되면 몇 %입니까? 약 5.8%죠. 그렇다면 원래 기존에는 2.3%의 대출을 실행했었는데 갑자기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된 거죠. 몇 배가 올라간 거죠? 약 2.5배가 상승을 한 거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거의 약 2.5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6개월 뒤인 2023년 6월 15일 아직 공시가 안 되어 있지만 3.3% 수준까지 다시 조금씩 인하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3.3에서 가상금리 2%인 5.3에서 우대금리 0.5를 제외하면 몇 %죠? 4.8%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1%포인트가
대출 인하에 대한 체감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 금리에 대한 영향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도 현재 3.5% 금리 동결이 3차례 연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이 끝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찾아올 텐데, 금리가 인하된다면 2023년 12월 달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어떻게 돼요? 코픽스 금리도 빠르게 인하될 수 있죠. 그러면 4.8%였던 금리도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대출에 대한 부담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고, 또 하반기부터 반등의 신호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의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된 금액에 매도하는 것보다 나중에 높아진 금액에 우리가 매도를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또는 그때 가서 대출의 부담이 낮아지니 당연히 보유하는 쪽으로 또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자산 현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반등의 시기는 찾아온다. 보유하십시오.